개인적으로 저는 정치적인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건 안 해요. 저는 예전에 이명웅 말이 맞다고 생각하거든. 가수는 노래만 하면 되지 뭔 것까지 이렇게. 근데 이제 그렇게 정치적인 색깔들이 좀 강하신 분들은 참여하지 않는 게 네가 비도덕적이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예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어요. 투표를 왜 다 해야 되느냐. 투표 안 하는 것도 권리고 의사표현 방식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투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네 생각인 거고, 내가 누구한테 물건을 받았다고 그래서 예를 들면 길 가다가 저 교회에서 물티슈를 줬어. 그걸 내가 받은 이상에는 쓸 수도 있는 거고 버릴 수도 있는 거고 남을 줄 수도 있는 거야. 그건 내 권리야. 너는 줬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그게 권한 행사를 하는 방식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제가 대학에서 그 총학 애들이 돈 띄어먹는 전문가들이거든요.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나중에 학교에서 문제들이 계속 생기고 그게 몇 푼 안 되는 것 같아도 전체 학생이 내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대학에서 어떻게 요즘은 징수를 하냐면 총학생비를 분리징수를 시켰죠. 그러니까는 그 전에는 등록금 안에 그게 들어가 있고 고지서가 물려 있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전기료의 시청료, TV 시청료 묶어. 그거 굉장히 나쁜 행동이거든요. 진짜 나쁜 행동이야. 그래서 KBS가 저렇게 무능해진 거거든. 정확하게 말하면. 왜냐면 돈이 그냥 또박또박 들어오니까 지구들은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리고 저는 방송이나 이런 것도 괜히 정부에서 저렇게 많이 지원해 줄 필요도 없어. 요즘은 공영방송이라는 개념도 없어요. 왜? 9시 뉴스를 안 봐. KBS 9시 뉴스를 보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안 봐.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무슨 일이 요번에 벌어졌냐면, 그 전한길 씨가 유튜버인데 학원 강사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정치인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역사와 관련해서 전문 지식이 있으면 그거는 박사학위를 이상 된 사람들을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거지, 학원 강사는 딱 거기에 맞춤식 강의를 하는 사람이에요. 학원 강사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학원 강사는 학원 강사에게 맞는 정도의 요 제한폭이 있어. 그러니까 유치원 선생님은 유치원 선생님에게 맞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다 그 나름의 방식이 있어. 그러니까 전문가냐? 전문가는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세미 전문가? 뭐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죠. 딱 그런 정도. 설민석도 예전에 그래서 터진 거잖아. 그분도 학원 강사였었고, 뭐 황현필 선생도 그 학원 강사거든. 다 일종의 그런 사람들은 한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어느 정도 폭의 그거를 잘 얘기해 주는 거지, 특수한 지점을 얘기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돼. 그건 전문가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면, 저도 이번에 갤럭시 핸드폰을 사야 되나. 저는 진짜 그 핸드폰, 제가 예전에는 핸드폰을 잘 안 바꿨는데 유튜브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놔두면서 핸드폰을 계속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핸드폰이 없어. 울산에도 없어가지고 다른 분이 누가 공폰을 하나 줬어. 왜냐면 촬영하고 이렇게 하면 애들이 빨리빨리 갑니다. 상태가. 그래서 바꿔야 되나 뭐 이러는데, 그럴 때 어디를 보냐면 유튜브를 찾아봐요. 그러면 그런 데서 이런 거 전자기기 같은 거 새로운 걸 가지고 뭐 성능 뭐 비교해주고 막 하는 애들이 있어. 그게 일종의 학원 강사 같은 거예요. 그럼 걔네가 진짜 뭐 삼성에서 뭐 그런 제품을 만드는 그런 전문가냐? 그건 아니지.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전문 지식이 아니야. 사용하는 데서 어느 정도가 개선됐고 뭐가 어떻게 됐고 이것만 알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현실에서 어떻게 보면 필요한 지식은 그런 분들이 필요한 지식이에요. 교과서에 나오는 게 전문 지식은 아니지만 교과서에 나오는 게 제일 많이 쓰인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보편교육에서의 어떤 틀이거든. 그래서 저한테도 사람들이 저한테도 씹는 사람들이 있어요. 깊이가 없다. 그러면 내가 보살님들을 상대로 뭘 할 건데? 근데 저를 아는 사람은 함부로 못 씹어요. 왜냐하면
깊이는 전문가의 깊이는 뭘로 나타나는 거냐면 학회 논문을 얼마나 발표했느냐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인문학자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많은 학회 논문을 발표한 게 저예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 중에는. 그래서 아는 놈은 함부로 못 씹어. 그걸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쟤는 전문적인 것도 되고 일반 떠드는 것도 되는 거야. 그러면 교수나 전문가들이 나오면 저렇게 뭐 전한길 씨나 저 설민석 씨나 이런 분들보다 더 잘하느냐? 절대 못합니다. 그렇게 잘하면 나왔겠지. 그렇게 나왔던 사람이 한 명 있었어. 지금까지. 그게 김용옥 선생이에요. 그게 김용옥 선생이야. 근데 그 양반이 너무 정치적으로 이렇게 가는 바람에 그다음에 연세도 많이 드시고 하니까 지금은 이제 이렇게 물이 빠졌는데 한때 뭐 날렸었잖아. 아니 맞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문학의 르네상스를 연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높게 평가해요. 그때도 그분이 여러 가지를 TV에 나와서 얘기할 때 저도 철학가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철학가 선생 중에서 되게 마음에 안 들어하는 분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저도 통사 같은 걸 얘기하고 예를 들면 철학사 같은 걸 얘기하잖아요. 부분 틀리는 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전체를 모두 세밀하게 내가 다 알 수 있느냐? 그것도 안 되고 말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요건 내가 알아도 요거는 요 정도까지만 얘기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 그래야 스토리를 전개를 시키거든. 예.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랬었다고. 제 주변의 선생님들도 그거 틀렸다 뭐 어쩌고 꼬투리를 잡아 김용옥 선생 그 수업을 하면. 내가 그때는 차마 말을 못했어. 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근데 나는 속으로는 그 생각했어. 네가 나가면 그 정도 하겠냐? 너 나갈 수 있냐? 막말로 얘기해서 나가면 후달려서 그렇게 못해요. 진짜 그리고 그렇게 나가서 할 정도면 그 사람도 매스컴을 탔겠지. 안 돼. 그래서 학원 강사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중적인 공감대 형성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도 글쓰기 할 때 제일 많이 책이나 이런 데 글 쓰고 안 그러면 신문에 글 쓸 때 언제나 처음에 요청받는, 그러니까 처음 글 쓰는 사람한테는 그쪽에서 꼭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중학교 정도 나온 사람이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진짜 그렇게 요청을 해. 예, 그게 대중성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상하게 전문적인 용어들을 막 쓰면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의뢰받지 않습니다. 그런 데서 뭐 신문이나 잡지나 이런 데서 보통 한 번 정도 의뢰를 해요. 특집으로. 그래서 거기에 한 번 넣어주고 그 사람의 글쓰기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연속을 줍니다. 그리고 더 머리가 커지면 하나의 항목을 줘버려요. 그 사람 이름을 걸고 해줘.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그렇게. 그래서 전문적이니까 전문적인 얘기를 해요. 병신. 그러니까 아무도 못 나오는 거예요. 전문적이어도 일반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일반으로 나오는 거고. 전문적인데 전문적인 얘기밖에 못한다. 그럼 너는 그 안에서만 움직여야 되는 거야. 사실 저렇게 학원 강사분들이 나와서 저렇게 하는 거 보면 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요. 대단하다는 생각을. 그러면 저는 그런 거를 가지고 현상 분석을 하려고 하는 거고, 거기에 어떤 사람에게 무언가 영향을 미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판단은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우리는 교육학 할 때도 저는 그 얘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교육은 내용을 가르치는 거지 판단을 가르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를 얘기해. 그러면 일제강점기에 어떠한 이 사실이 있었어라는 거를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 가르쳐주면 되고, 한국 사람들은 교육 수준이 어느 정도 이상 되기 때문에 저 양반이 앉아서 있으라니까 또 기어나가고 있네. 어딜 기어나가고 있어. 그래서 그 판단은 개개인이 하면 돼요. 개개인이. 그리고 그 정도 교육 수준은 한국 사람들이 다 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집단주의 때문에
무언가를 이렇게 동질화 시키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뉴스에서도 이게 뉴스도 객관적인 것만 보도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교육과 뉴스는 사실은 얼마나 객관화 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해. 그런데 객관적인 걸 해줘야 될 때서 사실은 감정을 넣어줘. 감정을 넣어줘. 그리고 요즘 종편이나 이런 데서는 감정을 더 넣어. 9시 뉴스에도 감정이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얘네는 뉴스를 이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들어간다는 게 뭐냐면 지금 폭설이야. 오늘 폭설. 월정사도 오늘 뭐 종무회의인가 한다고 하다가 지금 다 취소됐어요. 못 온대. 스님들이 바보 깨진 스님들이 눈을 못 치워서 못 온대. 너무 불쌍하지. 스님들 단톡방에 그렇게 올라왔어. 못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저거 밝기 전에 날려야 돼, 눈도. 그러니까 내가 치우고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 치워놓지 않으면 야, 정초 지금 대목인데 그거 잘못해서 사람들이 밟아놓잖아. 나중에 깨야 됩니다. 나중에 깨야 됩니다.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아유, 그런 거 보면 좀 어떻게 보면 깝깝하지. 깝깝해.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은 9시 뉴스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지금 맞다. 증오를 뭐 감정을 어떻게 넣는다라고 얘기하냐면, 폭설이면 폭설이다라고 얘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적설량이 어느 정도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적설량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뭐, 어디 정도까지 쌓였어요. 라는 정도를 표지를 해주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길이 막히고, 뭐, 연착이 되고, 이런 얘기를 섞어서 해. 섞어서 해. 그것과 그거는 인과관계는 존재하지만 꼭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 판단은 내가 하면 돼. 근데 네가 판단까지 해주려고 그래. 뉴스에서. 그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무한공항 사건 같은 경우 참사 굉장히 안 좋은 사건이에요. 그러면 꼭 그걸 그냥 뉴스만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돌아가셨어요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 사연을 넣어. 심파가 들어가. 그래서 누구는 지금 뭐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뭐 새로 뭐 임신을 했는데 뭐 하고, 누구는 뭐 집안 식구들이 전체가 어떻게 가다가 와서 뭐 이렇게 됐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는 뉴스 뒷얘기에서 하는 거예요. 뉴스에서 나올 얘기가 아니야. 뉴스는 그냥 객관적인 것만 보도하면 돼. 그런데 그게 안 돼. 이 나라가. 그래서 이 나라는 초코파이도 정의라니까.